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소련에스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프론티학부대학의 성동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750만에 가까운 한국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고려인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고려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어떻게 구소련으로 이주를 했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살았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만강을 건너는 조선 백성들입니다. 왜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고려인들의 가장 첫 번째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863년 철종 13년부터 그 당시 이제 조선이니까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낯선 이국 땅으로 떠나야만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외국으로 떠나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러시아 연해주로 왜 떠났을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는 낯선 외국 땅을 간다는 것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정말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분항을 건너서 연해주에 정착한 우리 조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철종이 통치하던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떠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해주에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삶을 시작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통치 내용, 그러니까 조선의 철종 시기에 어떠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그 낯선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야만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조선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이주를 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주를 하는가입니다. 제가 지금 한자를 적어놨는데 이 한자는 이주할 때 이를 의미합니다. 이 이주할 때 이는 이 한자를 분해를 하면은 이 벼화와 마늘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를 하는 목적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처음 이 이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자에 있는 벼화, 마늘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벼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해서 어떤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이 벼가 많이 있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도 조선 철종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조선에서 정말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무언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와이 동포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유럽, 뭐 호주 이런 많은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0만에 달하는 이 많은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왜 이주를 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주를 제공한 조선철종시대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려인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다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있고 또 러시아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들이 다시 또 이주를 하고 있는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이주를 할 때, 정말 유학을 떠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공부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낯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하물며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 낯선 러시아 연해주. 자, 우리 조선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황인종입니다.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가면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주 다른 기후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우리 조상들인 조선 백성들이 그 낯선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주를 해야만 했는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많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는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게 되고 일부는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간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간 분들은 지금의 고려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선 후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족, 중국 동포, 고려인, 구소련 동포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들이 자기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주를 하는가는 제가 한자 이주할 이가 벼화와 마늘다. 결국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분들이 이주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